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도 같이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전하는 말씀이 조금 길었죠. 이게 시청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광고가 좀 많이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광고 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자, 오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은 일단 다시 넘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50명대, 1,054명, 1,070명대 이렇게 될 수. 국내가 좀 많이 늘었죠.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이건 받아들여야 되고 이건 이거고 금융시장은 금융시장대로 또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일발 장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하고도 맥락이 같이 닿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주제 타이틀은 차라리 모르니까 신선하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많이 안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매크로를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전 세계적으로 이 숫자를 기억하면은 실물 경제나 특히 주식시장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에러 오점이 많죠. 이동근 차장님도 그렇고 오래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래요. 한 20, 30년 동안 주식시장을 보면은 거품이 끼는 장도 봤고 거품이 꺼지는 것도 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거품인지 아닌지 이게 주춤주춤거리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되는데 차라리 지금은 모르는 게 오히려 단순하고 수익률과는 직관될 수 있다. 신규 상장 바이오 얘기입니다. 화면 좀 보시도록 하죠. 신규 상장 바이오가 우리나라만 뜨거운 건 아니고 미국 시장도 뜨겁습니다. 사실 미국도 이 IPO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에어비앤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도어대쉬라고 하는 이 딜리버리 서비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배달하는 그 서비스 요 두 개 기업이 상장하면서 상당히 흥행몰이에 성공했는데 그 뒤에 내려가 보면은 작은 기업들이 있어요. 앱셀랄라라든지 여기가 한 260% 지금 급등해 있고 서타라 63%, 4D 몰레큘러 세라피틱스 용어는 좀 긴데 여기도 90%, 비보스는 140% 주가가 IPO 하자마자 그냥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생명공학하고 인공지능이 결합한 형태의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럼 국내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시겠지만 요즘 관심 리스트 상위로 올라오는 박셀바이오 내용은 많이 모르셔도 그냥 박셀바이오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시세를 선도하고 있고 피플바이오 이게 이제 선도 업종입니다. 선도 기업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바로 미코바이오메드하고 또 인바이오, 엔젠바이오, 퀀타맥트릭스 이런 기업들이 후순위로 주가가 확확 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순서는 뭐냐? 앞타머 사이언스와 슬래믹스, TNL 다 모르시죠? 네, 저거 다 알기 힘듭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힘들었는데 자꾸 봤던 거 또 까먹고 마지막에 이제 TNL 정도가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고분자 기술 기반의 이제 창상 치료제. 그러니까 창상이 뭐냐면 이제 나쁜 얘기지만 이제 어떤 날카로운 거에 찔렸을 때 찢어지면은 그걸 덮는 수분 드레싱 같은 거, 지혈제, 그리고 또 정형외과용 고정제, 의료 목적의 마스크팩, 미용 목적의 여드름 패치 이게 이제 판빙빙이 광고를 했다고 해요. 이 회사의 제품을 중국의 모델이죠.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패치형 전자체온계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TNL이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혹시 시세표 있으면 한번 봐주시면 좋고 이 공모가가 36,000원인데요. 공모 당일날 8만 원을 찍고 지금 왕 밀려가지고 4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포트가 거의 없어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박종선 팀장만 유일하게 리포트를 쓰셨는데 그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은 좀 도움 될 것 같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모르는 게 약이다. 차라리 모르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내용 그나마 찾은 건 또 TNL 정도고. 이동근 차장님. 예. 사실 이제 앞에서 그 미국 시장 IPO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이제 미국 시장 IPO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펙 합병 상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의 대부분이 스펙과 합병에 상장한 종목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조금 다른 게 미국 시장은 사실 이 스펙
스펙을 이용한 상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스펙을 이용한 상장을 많이 하는 업태 중에 하나가 바이오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뭔가 성장 산업 쪽이 이 스펙 쪽과 합병을 해서 상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어떤 미국 그 IPO 시장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 뭐 미국 시장 다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이 단순히 그냥 그 주식 시장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IPO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스펙 쪽으로 돈이 몰리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쌈박하고 신선한 거를 찾다 보니까 생명공학 뭐 이런 거 뭐 이제 뭐 인공지능이랑 붙였다더라 이런 기업들의 돈이 몰리고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 바로 우리나라 방식으로 따지면 따상을 가는 거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굉장히 올해 그 주목할 만한 미국 시장 IPO 시장의 특징이고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우리 미국 시장은 좀 다르지만은 뭐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종목들 뭐 어제 박세바이오는 더군다나 또 어제가 아니고 이제 최근에 100% 무상증자도 했습니다. 이제 뭐 네. 아시겠지만은 뭐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무상증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간의 착시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주가가 또 싸 보이는 거니까 네. 아예 뭐 요번 기회에 좀 주가를 많이 좀 이제 그 상승의 어떤 흐름을 만들겠다는 이러한 뭐 의도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많은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뭐 물론 안 그런 종목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 집을 수 있는 게 진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뭐가 됐든 간에 뭐 예를 들면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폐혈증과 관련된 진단 종목이고 진단 시약이 그렇죠. 주로 진단 시약이라든가 키트 또 이제 뭐 그 폐암 관련된 이제 진단 그 하는 종목들 네. 뭐 이런 종목들 또 뭐 이게 좀 뭔가 이게 진단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렌드일 수도 있어요. 뭐 셀레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진단 그 전문 회사고 뭐 이게 이런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19 이후 국면에서는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업체들 키트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연출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거죠. IT 업종이 업황이 호황을 누릴 때 그 IPO를 신청하는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그때 IPO를 신청을 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쪽이 호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쪽에 아무래도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시장에 그 IPO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행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결국 트렌드.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 네. 예, 시장의 어떤 지금 트렌드와 굉장히 맞물려 있고 제가 이게 또 하나 뭐 좀 길어집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빅히트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뭔가 대어들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막상 상장해 놓고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더라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가도 네. 뭐 기대했던 만큼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작은 종목들 중에서 뭔가 알짜가 없나.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에서 이제 그 시장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속된 편으로 먹을 게 더 많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종목들 최근에 일련의 그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에 좀 뭔가 이제 하나의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차익과세 요건에도 좀 자유롭다라는 것도 이 신규 상장 기업들한테는 장점이 되고 수급상 요인이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뭐 아까 말씀드린 기업 중에 다 바이오는 아니에요. 뭐 조금 색다른 바이오,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색깔은 다른데 어찌됐건 간에 뭐 시쳇말로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모르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뭐 재료나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도 이제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뜨거움에 대해서 경고는 했는데 이 거래 시스템이 정상은 아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거의 뭐 광기스럽게 올라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뭐 하여튼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긴 하더라고요. 자, 여기 또 붙여주신다면. 그 경고가 나오잖아요. 훈장입니다, 훈장. 원래 예.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그런 경고가 나오면 더 잘 가더라고요. 아, 사실 저희가 한 3주 전에도 네. 분명히 이제 박셀바이오 얘기도 좀 했었고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다소 주가의 위치가 좀 부담스럽다. 3만 원이 공모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한 10만 원 좀 넘어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거의 한 서너 배 가까이 올라온 자리라서 부담스럽다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60%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저희 전망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그 경고성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기 효과가 또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수급들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많은 포인트는 뭐 차장님께서 정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조금만 덧붙여드리면 결국 이건 이제 계절적인 어떤 수요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네. 겨울이 되고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서 항상 이제 이맘때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는 시기예요.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 기관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세력화되는 이제 수급들이 이런 시가총액이 조금 한 2천억에서 3천억대 종목들을 한 조 단위 이상의 이제 시총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걸리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관심이 또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상황들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수급 어떤 심리를 반영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저는 여전히 사실 이 신규 상장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이 대응을 하기가 속된 말로 이 가지고 놀기가 정말 힘든 스타일의 종목들이거든요. 지금은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수급 심리가 딱 꺾이기 시작해버리면은 그야말로 이제 팔자리도 안 주고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이런 네.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면서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을 이렇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을 좀 하나 좀 찍어 드린다면은 그렇죠. 아까 그냥 통시지로 나간 그 화면에서 우리가 이제 취사 선택은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른 대장주라는 개념으로 저기를 추격하기는 조금 부담하니까 밑에 이제 세 개, 앞타머 사이언스, 셀레믹스, TNL 이 정도로 집착을 그러니까 압축을 하고 여기에 이제 네. 김현 매니저가 하나 더. 박셀바이오를 그때 조금 더 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좀 아쉽고요. 어쨌든 요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저는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사이언스. 싶어요.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코로나19에 매몰된 건 결코 아니거든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또 앞두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도 코로나19와 또 상관없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도 시세가 지금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앞타머 사이언스는 이제 상당히 좀 독특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후보 물질들을 많이 발굴을 하잖아요. 수십만 종의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이 있거든요. 네. 그 많은 후보 물질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이 후보 물질이 과연 어떤 적응증에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빠르게 찾아낸다면 그게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겠죠. 시간은 결국 돈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시간을 이제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앞타머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딱 3개월 전에 상장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16일이니까 딱 지금 3개월짜리 이제 보호해수 물량들이 조금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요 물량들이 이제 소화가 조금 되고 난다면 요 종목도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종목이지만 이오플로우라는 종목, 이 종목도 이오플로우. 결국은 뭐 박셀바이오만큼이나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뭐 서너 배 이상 급등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오플로우는 약간 요 회사도 조금 이제 IT하고 제약 바이오를 이제 결합한 웨어러블 이제 뭐 그 최장 플랫폼 뭐 이런 네.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과 어찌 보면 이제 질병과 이게 조인을 잘 해가지고 기기를 만드는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기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 네. 바로 이제 이오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회사는 어쨌든 뭐 상당히 좀 사업 분야 자체가 좀 네. 희귀 아이템이기도 하고 좀 희소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또 한번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최근에 뭐 한 일주일 동안 또 눌림목을 좀 잘 만들었기 때문에 좀 네. 높게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오플로우 정도는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밑에 이어플로우 말고 앞타머 사이언스, 셀레믹스, TNL 요 세 회사의 공통점은 한 주당 주가를 보시면은 비싸다고 보실 수 있죠. 이어플로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네. 되는데 앞에 세 개 종목은 시가총액이 2천억 작아요. 끝이 안 맞아요. 돼요. 네. 그 얘기는 굉장히 가볍다. 이거는 이제 또 수급적인 요인이니까 한번 봐야 될 거고. 사실 이제 앞타머 사이머스 같은 경우, 사이언스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저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눈에 좀 이제 두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네. 그 앞타머라는 그 물질에 기반을 둔
이제 그 주로 이제 폐암이라든가 이런 그 조기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이제 회사가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타바이오가 또 있죠. 예, 그렇죠. 앞타바이오도 있고 이제 앞타머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핵산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얘네 그러니까 이 앞타머 사이언스가 좀 특화를 시킨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에 기반을 해서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단백질 항체와 유사한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뭔가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가능한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이제 앞에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 말씀하신 대로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또 더 좀 이제 덧붙여가지고 당뇨 치료라든가 간암 치료제까지 지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라인들의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앞타마 사이언스는 상당히 조금 향후에 좀 주목을 해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코로나19 뭐 이런 것과 사실 별로 관계는 없는데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오히려 향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는 조금 이제 향후가 좀 기대가 되니까 그런 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그 주가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못 올랐죠. 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는 또 한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 그렇죠. 위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앵커께서 종목을 준비하실 때 위치를 상당히 세심하게 어려웠어요. 네.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떠 있으면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세 종목은 딱 이제 뭐 매물도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고 네. 시가총액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네. 조금 한번 들어올리기 좀 좋을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 인바이오는 우리 개장 전에 이제 살짝 언급은 좀 해드렸는데 빠르게 캐치를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위치와 수급 조금 소프트하게 너무 무겁게만 들여다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자꾸 어그러지는 것 같아서 오늘 시장에 좀 순응하는 전략으로 저는 TNL, 저는 TNL. 그다음에 두 분은 앞타머 사이언스 공통, 네. 이오플로어 하나 추가, 네. 셀레믹스만 소외됐네. 셀레믹스도 괜찮은 회사. 네, 신금투의 이동건 애널이 아마 좀 많이 리포트를 낸 것 같아요. 하여튼 리포트는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김영 매니저는 또 시간이 됐으니까 네. 보내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이벤트는 없을 거고. 네네. 어, 오늘은 이벤트 없고요. 없고.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가 우리도 미국 시장의 어떤 영향을 조금 잘 받고 네. 최근에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약간 조금 숨고르기 흐름이었잖아요. 오늘은 조금 한번 발산을 좀 강하게 좀 해주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좋은 수익 거두는 하루가 좀 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